추경에 관련해서 아무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여서 또 한동안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는 야당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얘기하다가 이제 눈물까지 보인 건데 이걸 두고도 뭐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눈물에 대해서 정두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판도라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게 판도라를 준비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제가 정치인의 눈물에 관해서요? 정치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이름하여 눈물의 정치학. 그동안 정치하면서 눈물을 보인 분들이 꽤 있었습니까? 많았죠. 뭐 어쨌든 우원식 눈물은 좀 평가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의 악면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눈물은 한편으로는 유약함의 상징이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감동, 공감의 상징이기도 하고.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후자, 감동, 공감의 상징으로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냐면 노무현의 눈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2000년 대선 광고 때 상록수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1년간 지던 선거를 한 달 만에 50만 표 차로 역전을. 그 노래는 진짜 감동이 있긴 했어요. 예. 기타는 굉장히 못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폰만 잡았겠죠. 발음도 좀 예. 정확하죠. 저돌에 푸르른 저들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두 번 생각하면 유약함의 대표적인 케이스로서는 이명박의 눈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 2008년 소고기 파동 때 그때 이제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명박산성 쌓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뭐 북악산 뒤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저쪽에서 들으며. 들리는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거짓 눈물 아니었어요, 그거? 예, 어쨌든 그러니까 울었다는 걸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참 대통령이 저렇게 유약해서 되겠느냐 이런 반응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누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운 거를 생각하는데. 본 건 아니죠? 본인이 얘기했어요.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공감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그 반대 반응이 공감이 안 됐어요? 컸죠. 유약하다는 반응이 크게 나와요. 뭘 누구냐?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정치인의 눈물은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주 써먹는 수가 있는데 자주 써먹다 보면 이제 진정성이 아무래도 이제 의심을 받게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해외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등장해요. 갖고 2008년 오바마와 경선 때 이제 밀렸거든요. 네. 앞서는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힘겨워서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뉴햄프셔 경선이 지는 경선이었는데 거기서 역전을 했어요. 눈물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단발성으로 끝나고 결국은 계속 울다가 이제 그게 결국은
뭐 악어의 눈물이 돼버렸죠. 사실 그 레이저의 여왕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악어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2004년 천막당사 때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난 직후라서 총선이 어려울 때 이제 이렇게 TV 연설에서 눈물을 흘렸고 2014년 세월호 때도 단마문 때도 눈물을 흘렸고 가장 절망적인 위기에서 제가 대표로 선택받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꼭 이겨내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충업일을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세월호 때 그때 있잖아요. 예.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눈이 뻘개지고 눈을 깜빡깜빡하는데 이분은 특이한 눈물을 흘리는 법을 갖고 있더라고. 이렇게 눈을 안 깜빡거리고요. 이렇게 눈물만 이렇게 쭈르륵 흘러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때. 그래서 저는 그때 세월호 때 솔직히 좀 의심했어요. 저 진짜 웃는 거 맞나? 이렇게. 근데 일반인하고 좀 달라요. 의심했다는 건 뭐 안약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안약 정도는 아닌데 그건 이제 승진이 했을 저건 실제로 가슴 속에서 우는 눈물일까? 참 이상한 눈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IMF가 왔을 때 대통령 취임사 김대중 그 서민들이 겪을 고통 그 대목에 이제 목이 메여서 그런 게 이제 공감과 감동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역시 정치라는 게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는 그 명제. 네. 정치인이 흘리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정치.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정동영의 눈물. 그랬더니 정동영 눈물을 검색했더니 계속 지금 하신 말씀이 계속 나오고 한참 뒤에 이제 지난 보궐선거 때 출마 선언하면서 울먹거렸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본인 기억도 안 나시죠? 그거 울먹거린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글쎄요. 아니 근데 아니 정치하시면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까? 뭐 울컥할 때는 뭐 꽤 있죠. 근데 저 정청래도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정청래 눈물 쳐봤어요? 쳐봤더니 검색 많이 하셨네요. 그 참 검색인이시네. 2013년에 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 때 뭐 그때 기자회견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울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한번 당해봐요.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해서 우신 거예요 그때? 예. 아니 복받치더라고. 저도 그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 제가 간사였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권성동 부관이 네. 간사를 했는데 거기는 무조건 국정감사 청문회든 뭐든 뭐 안 하는 게 거기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르다가 막 칭찬했다가 사정했다가 졸랐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내 최후 통첩하겠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 순간 눈물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눈을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물이 떨어지려고 해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물을 결국 떨어뜨리지는 않았어. 아니 사진을 보니까 그냥 눈시울이 빨갛던데 뭐. 빨개졌는데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눈물이 떨어뜨리겠더라고.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끝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 협상의 말재주의 범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MB 정부 때 기자회견하다가 네. 엄청 울었어요 저는. 대성통곡에 대성통곡에 가깝게 울었는데. 아이 이 시대 참 위약인. 그때 이제 그 민간인 사찰이 있었고 네네. 영포 세력의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을 하던 회견이었는데 기자들은 계속 그걸 권력투쟁으로 모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뚝 떨어졌는데. 대통령하고 대통령형을 상대로 권력투쟁을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자들한테 서운해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막 펑펑 울으면. 네, 펑펑 울었는데 그때 좀 되게 창피했어요. 아니 이게 좀 그걸 이제 누가 이렇게 무슨 경고라고 이렇게 좀 왜곡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 만들지 하지 않아. 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사실 별로 안 오셨어요. 근데 거의 통곡에 가까운 오열을 한 적이 있죠?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12년 대선 때 네. 영화 광해를 보고 나서 그 끝났는데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오열을 했다는. 저는 이렇게 판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동영 전 의장님 눈물이 사진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눈물이 그렁그렁한 게 뭐냐면 2004년 저도 이제 첫 국회에 이제 입성했는데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어쨌든 과반수를 확보하고 그것이 출구조사 발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눈물 그렁그렁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좀 감동적인 그런. 아니 근데 뭐 우는 저는 그 드라마 보다가도 울어요. 눈물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눈도 크고 눈물이 많아서 나이 들면 그렇게 된다 그러던데.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처가 보는 걸 저는 딴 거 하면서 뭐 책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슬픈 장면에서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또 저는 우는 장면 보고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진짜 오열하거든요. 예, 그때 아주 눈물 나더래요. 근데 그 장면이 한 장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그 장면 보면 아 진짜 좀 어린 아이처럼 우시더라고요 그때. 찡해요. 눈물 날 것 같아. 자, 이 눈물의 정치학에 대한 이걸 판도라를 열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눈물 나는 얘기 들으니까 눈물 나는군요. 요즘 예능으로 얘기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동영 의원도 한마디 하시죠. 정치인 자신을 위해서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 필요하다. 울다가 이제 그게 결국은 뭐 악어의 눈물이 돼버렸죠. 사실 그 레이저의 여왕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악어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2004년 천막당사 때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난 직후라서 총선이 어려울 때 이제 이렇게 TV 연설에서 눈물을 흘렸고 2014년 세월호 때도 단마문 때도 눈물을 흘렸고 가장 절망적인 위기에서 제가 대표로 선택받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꼭 이겨내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충업일을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세월호 때 그때 있잖아요. 예.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눈이 뻘개지고 눈을 깜빡깜빡하는데 이분은 특이한 눈물을 흘리는 법을 갖고 있더라고. 이렇게 눈을 안 깜빡거리고요. 이렇게 눈물만 이렇게 쭈르륵 흘러요. 추경에 관련해서 아무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여서 또 한동안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는 야당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얘기하다가 이제 눈물까지 보인 건데 이걸 두고도 뭐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눈물에 대해서 정두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판도라를 준비했는데요. 아, 예, 그게 판도라를 준비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제가 정치인의 눈물에 예, 관해서요? 정치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이름하여 눈물의 정치학. 그동안 정치하면서 눈물을 보인 분들이 꽤 있었습니까? 많았죠. 뭐 어쨌든 우원식 눈물은 좀 평가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의 악면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눈물은 한편으로는 유약함의 상징이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감동, 공감의 상징이기도 하고.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후자 감동, 공감의 상징으로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냐면 노무현의 눈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2000년 대선 광고 때 상록수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가지고 1년간 지던 선거를 한 달 만에 50만 표 차로 역전을. 그 노래는 진짜 감동이 있긴 했어요. 예. 기타는 굉장히 못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폰만 잡았겠죠. 발음도 좀 예. 정확하죠. 저들의 푸르른. 저들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두 번 생각하면 유약함의 대표적인 케이스로서는 이명박의 눈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 2008년 소고기 파동 때 그때 이제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명박산성 쌓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뭐 북악산 뒤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저쪽에서 들으며. 들리는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거짓 눈물 아니었어요, 그거? 예, 어쨌든 그러니까 울었다는 걸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참 대통령이 저렇게 유약해서 되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럴 뿐이 아니라고 거를 생각하는데. 본 건 아니죠? 본인이 얘기했어요.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공감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그 반대 반응이 공감이 안 됐어요? 컸죠. 유약하다는 반응이 예, 예. 크게 그걸 나와요. 누구냐?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정치인의 눈물은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주 써먹는 수가 있는데 자주 써먹다 보면 이제 진정성이 아무래도 이제 의심을 받게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해외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등장해요. 그래서 2008년 오바마와 경선 때 이제 밀렸거든요. 네. 앞서는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힘겨워서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뉴햄셔 경선이 지는 경선이었는데 거기서 역전을 했어요. 눈물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단발성으로 끝나고 결국은